그럼 이렇게 비염이 걸렸을 때 치료 방법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는 되게 포괄적이에요. 무슨 뭐 감기 병원에서 감기 치료하듯이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약 드리고 끝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제일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인 항원 알레르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알레르겐들은 종류가 참 많아요. 그 말씀드렸던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집에서 이제 추정해서도 알 수 있고요.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좀 추론해서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알레르겐이 있으면 그걸 회피를 해야 됩니다. 진먼지 진드기도 있을 수 있고 집에 있는 동물들을 기르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꽃가루, 뭐 목초, 풀, 뭐 심지어 음식, 그 다음에 약물 등등 참 많아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내고 그걸 회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로 가끔씩 이제 우리 애기는 코가 안 좋아서 가습기를 늘 틀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신데 가습기를 틀면 코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있으나 가끔씩 이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가습기를 틀게 되면은 진먼지 진드기가 개체수가 많아집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이 따뜻한 환경에서 습도가 높은 곳에서 많이 증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 가습기를 틀어서 진먼지 진드기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비염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습기를 트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기도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마다 회피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로 곰팡이에도 알레르기가 잘 생길 수 있고 곰팡이 또한 뭐 잘 아시다시피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많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곰팡이도 어쨌든 그 곰팡이가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습도를 오히려 높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50% 이하로 떨어뜨려서 더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회피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시나 병원에서 시행하게 되는 이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종류가 또 많아서 제가 일단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 병원에서 약 처방전 받아가시면은 항히스타민제라고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히스타민을 억제시키는 약물이에요. 그 히스타민이 그럼 뭘까요? IG 항체를 매개로 하는 염증세포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그 히스타민 때문에 눈 가렵고 코 가렵고 재채기 나고 이런 겁니다. 그 히스타민을 억제시키는 물질 항히스타민제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가 많이 붓고 충혈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 붓기를 가라앉히는 비충혈 제거제 뭐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염이 심하면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먹는 스테로이드로 가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에 가급적 스테로이드는 좀 아끼는 경향이 있고 코 안에 뿌리는 이제 국소형 스프레이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바미스, 모테손 나잘 스프레이, 나조넥스 나잘 스프레이 등등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나는 게 제가 알기로 한 30가지 정도 돼요.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국소형 스테로이드로 코 안에 뿌리기도 합니다. 뭐 오래 뿌려도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스테로이드가 70% 정도 넘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먹는 전신형 스테로이드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에 있어서는 유리한 게 사실이라서 보통 뿌리는 스프레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루코트리엔 조절제라고 있습니다. 싱귤레어, 몬테잘, 뭐 루케어, 몬테루카스트 등등 많은 시중 제품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꾸준히 장복하는 이제 비염 면역 조절제인데요. 요것도 조금 요거는 이 약은 뭐 스테로이드나 다른 항히스타민제 비충혈 제거제랑 다르게 조금 꾸준히 장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비염 조절제입니다. 요것 또한 루코트리엔이라는 물질을 조절하는 건데 루코트리엔 또한 히스타민처럼 코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요걸 꾸준히 조절해서 수개월 이상 먹음으로써 비염을 좀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주사로 알려져 있는 히스토블린 주를 통해서도 이제 염증 매개되는 염증 매개 세포에 의한 히스타민을 누르는 효과가 있는 주사를 좀 사용해 가지고 비염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수록 더 어려운데요. 그러면 비염으로 올 수 있는 합병증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제 합병증도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비염 자체로 인해서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비염 있으신 분들은 알고, 그리고 비염을 가진 애기 엄마들은 아는데, 비염 있으면 일단은 병원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도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약을 많이 먹게 되는 이유가 일단 본인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뭐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염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비염 자체로 인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이 좀 많이 붓는 이무염이 따라온다든지 비염으로 인해서 비강 점막이 부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은 이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축농증이 따라온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안에 이제 가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기관지염, 심하면 폐렴 이렇게 호흡기 증상으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합병증들이 좀 생길 수 있고 뭐
결막염 이런 것도 같이 따라오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해서 같이 따라오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있으면은 눈 밑에 이렇게 혈류 흐름이 좀 방해가 돼서 눈 밑에 괭하게 다크서클도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자꾸 비비다 보니까 코 밑 이렇게 주름, 잔주름도 생기고 그래요. 뭐 그래서 얼굴에 막 주름도 많고 그래, 애기들이.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얻고 가는데요. 다음에도 펭귄방 원장님이랑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한 5번째, 6번째 촬영되는, 한 4번째 정도 촬영되는 것 같은데, 오늘 뭔가 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알아듣기 쉽고, 좀 더 체계화되고, 조금 더 정리한 멘트들로 조금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촬영 잘해볼게요. 너무 죄송해요.